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재건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 진앙지이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메타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떨어지는지 궁금한데 먼저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이 강남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강남은 그 부동산을 하고 계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벌써 이런 지가 한 3개월, 6개월 됐는데요. 그 지난 총선 때보다 지금 한 5% 이상 하락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네. 그 강남 3개구가 많이 내렸는데요. 뭐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에 이제 속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많이 내린 까닭은 그동안 이제 기존 그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사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고요. 보통 그 한 단지에 그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강남구 개포동 주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4, 5천만 원이 하락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송파 잠실 중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7, 8천만 원 하락한 상태고요. 예. 또 송파구 가락 그 시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천만 원 이상 내린 상태고요. 둔천동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둔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가 지금 7천에서 8천만 원 1억까지 하락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많이 그 아파트가 내린 까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그 몇몇 대표적인 아파트 현황을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앞서 기사에서도 보면은 뭐 그 최근 한 달가량 벌써 1억 이상 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으면 재건축 아파트 한동안에 그럼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가 모았었는데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좀 분석해 보시기에 왜 이렇게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몇 가지로 들어보자면요. 그 올해 그 6월 1일부터는 그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그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네. 부동산세를 내기 위해서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급매물이 내놓다고 하지만 실제 팔리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투자 구매자들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니까 안 오르니까 네. 그 대체 수단으로 강남이 괜찮지 않느냐. 강남 그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내린다 그러니까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대부분이 강남에 기존 가지고 있는 집이 거래가 돼야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예. 보통 그 중소형 아파트에서 중대형으로 옮겨 타려면은 아무래도 기존 아파트가 매매가 돼야 되는데 이 매매 거래 부진이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강남 쪽에 지금 그 송파구 일대에서는 그 새로 신축된 아파트가 약 18,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다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이 입주 물량 세대의 사실상 30%는 그 자기 집으로 입주를 하겠지만은 나머지 70%는 그 입주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대부분이 그 투자 심리로 많이 집을 사놨기 때문에 재건축이 1차적으로 돼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입주하는 그 실수요자 70%가 좀 빠진 상태죠. 실제는 30%는 입주하지만 70%는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네. 여기 대체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강남에 있는 내 집을 팔아서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무엇보다도 현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완화를 해주기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한 그 실수요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실망한 그 실수요자들이 약간 그 매매에 그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앞서 지적을 해주신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들 지금 시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굉장히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되는 가격 자체는 높지 않나 만만치 않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지금 그 4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4, 5천만 원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개포동에는 보통 9억 정도 하면은 그 땅값이 3.3제곱미터당 거의 5천만 원 육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는 1억까지 계산이 되는 건데 재개발 지분이 사실상 비싼 겁니다. 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 그 매력을 잃고 있고요. 네. 실제는 그 재건축 기준으로 해서 이미 그 인가가 났거나 앞으로 이 개발 계획이 좀 당겨져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아파트 값이 또 자꾸 오르니까 네. 그 개발을 아직 못 당기고 있고요.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강남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하락하는 건 사실이지만요. 네. 우선 그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그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강변을 위주로 개발한다거나 또 재건축 개발 지역을 일단 그 한강변 위주로 설계를 잘한다거나 좀 더 이게 색다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기존 그 재건축을 단순히 재건축한다는 것은 큰 특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강남북의 그 강변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이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2, 3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재개발 시장을 다시 지금 판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돌고 있고요. 네. 이런 재개발이 새로운 어떤 완화된 정책이나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풀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서 대규모 어떤 정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는 그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강북에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요. 또 기존 아파트를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개발이 그래도 좀 약간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네. 정부에서 선약한 뭐 예를 들어서 지분제 아파트라든가 지분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공약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또 신혼부부에게도 그 선공약으로 신혼부부 집을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어차피 재개발 지분에다가 신혼부부 집이나 지분 아파트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 개발 이득으로 아마 끼워내야만 정상적으로 그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 뚜렷한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정부에서는 그 서민 층위에서 먼저 개발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개발 완화를 해준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실 거기 실수요자보다는 사실은 투자 목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 이제 잠실 송파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실제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약 70%는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는 다시 재입주하게 되지만 나머지 70% 가까이는 그 집을 팔거나 또 아니면 임대를 놓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 물량이 좀 올해 연말까지 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 구매 수요는 언제까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수요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올 연말 정도까지는 뭐 계속 약간씩 하락세를 생길 것 같고요. 네. 투자로 본다면은 보통 2, 3년 정도 주기를 내다보고 생기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나 앞으로 2년 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했을 때에는 강남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거의 뭐 관심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더 하락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제 좀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다면은요. 그 강남 재건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재개발 단지가 큰 경우에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선 그 가구 수가 많아야 되고요. 대부분 그 2, 3천 세대를 넘어서야 되고요. 또 가구 수가 적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재개발이 늦어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시간을 돌리는 게 좋고요. 네. 그 아무래도 그 강남의 투자 가치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강남 시장이 움직이려면은 주변에 아파트가 매매가 되거나 또 강북의 투자 세력이 사실상 강남으로 올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강남에 투자했던 그 시대는 지났지만 앞으로도 네. 강남의 구매력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재개발을 기대했을 때에는 저층 아파트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저층 아파트이면서 단지가 크고 세수가 많은 경우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리모델링은 기왕이면 고층 아파트이면서 단지 수가 좀 적고요. 가구 수가 적으면 리모델링이 좀 빠릅니다. 투자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잘 살펴가시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강북 쪽은 뭐 여전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동안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었던 이 강북 쪽의 그 집값은 조금 주춤하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그 서울 강북의 외곽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북에서도 좀 먼 상계동이나 중계동, 도봉구 쪽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도심 가까이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같은 강북이지만 그 서대문구나 마포구 또 그리고 이제 종로구 쪽에서도 이제 대학로가 가까운 미아리나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점점 그 서울 강화문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장은 바람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아파트들이 투기보다는요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북의 집값이 폭등한 것이 결국은 그 강북 전체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가까운 쪽의 아파트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또 그나마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심 안쪽에서의 이 재개발 그리고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과 함께 이 추락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